샬롬, 샬롬 투데이 유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봄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어려워도 분명한 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이 얼마나 희망이고 감사한지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을, 생각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내용보다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정, 또 참 소중한 자녀들, 또 참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이 또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내 자신을 바꾸고 더 좋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는 불평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도리어 자녀들에게는 윽박지르고 야단도 치고 또 매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그들을 바꾸려는 그 에너지를 한번 내 자신에게 써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더 나아졌고 또 변화되었고 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자기계발서를 쓴 스티븐 코비 아시죠? 7가지 습관 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우리는 이 상황이 바꾸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나도 내 자신이 먼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또는 상황에게 또는 고난에게 문제에게 어떻게 내가 바뀌어 가야 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에 되게 관심을 쓰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또는 그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게,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간다면 아마 그들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아마 천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려고 할 때 아마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빛들이 또는 생명이,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도, 관계도, 여러분 자신도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부모, 또 참 좋은 어른, 또 참 좋은 엄마 또는 아빠, 또 자녀,
다 되어지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서 여러분이 존재의 빛으로 있는 곳마다 드러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는 상황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드러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이거입니다. 보셨어요? 좀 작은 책이고 얇아서 여러분 모두가 읽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2003년도, 4년도 이때쯤 나온 거라서 제가 출판사에 보니까 다 품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야 될지는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보면 게시글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온누리 식구들은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로비에서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마크 샌번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일을 쓴 실화입니다. 이 프레드라는 사람의 우체부 실명인데요. 이 마크 샌번이 이분이 자기 집에 우편물을 넣은 우편 배달부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다른 우체부 아저씨와는 달랐습니다. 그 일을 너무 다르게 했고요. 너무 다르게 사람을 만나는 이 프레드를 보고 이 사람 이야기를 이분이 기업 컨설팅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컨설트 해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기업에서 프레드 상이라는 상을 만들 만큼 다 이 프레드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체부예요. 그런데 프레드 상을 받았다 이러면 굉장히 명예로운 상이고 그 상을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르게 존재했고 다르게 일했고 다르게 살았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이 마크 샌번이 경험한 걸 가지고 4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좋은 부모 얘기할 때 더 나은 사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책이 아마 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 있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프레드는 우체부이기 전에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최선으로 정성껏 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다 이런 생각보다는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연봉, 또 더 잘 사는 삶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되어 있고 무기력하며 스스로 인정하기 두려울 정도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일에 대한 열정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쳇바퀴 같은 일상의 굴레를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순간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우체부 프레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프레드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또 일상을 맞을 것이고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프레드 4가지 비밀에 보면 첫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떻게 다르게 존재했는가, 어떻게 내가 오늘 다르게 일했는가, 이런 겁니다. 그 다름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 비교했을 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어떻게 다르게, 아까 제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더 빛이 났나, 어떻게 더 감동을 줬나, 어떻게 기쁨으로 일했나,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고요. 또 두 번째를 보면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일 중심이기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비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아하 이거야 할 정도의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을 살아낼 때 기가 막힌 프레드처럼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프레드 상을 받게 되는 기업 같은 데는 이분이 직접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프레드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프레드가 있어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기 전에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감동으로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프레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편물이 계속 한 집에 쌓이면 배를 눌러서 집을 많이 비우실 때는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잘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편물이 쌓여있으면 도둑이 듭니다. 이러면서 각각의 그 우편물을 받는 사람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프레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어떻게 더 나은 일의 자리로 있는지를 알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 삶을 사랑하며 또 내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해내고 있을 때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더 나은 사람은 분명히 될 것이고 아마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프레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 제가 2003년에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고 싶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고 그렇게 만나보시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프레드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두 번째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살짝 말씀드리면 돈보다 또 다른 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어제는 어제일 뿐이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오늘 주어진 이 삶에 또 다른 빛나는 존재로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드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고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고 주어진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니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과 기쁨과 그런 공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분명 여러분은 프레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살만한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또 살만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 이렇게 작은 감동으로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짐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